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신청 당시 소득 수준을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로 전액 상환 요청을 받았던 30만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27일 성명에서 지난해 CRB 신청 당시 2019년도 소득 수준을 총수익이 아닌 순수익으로 신청한 자영업자들에게 다른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CRA는 약 40만 명이 넘는 캐나다 자영업자들이 CRB 신청 자격 요건 중 지난해 2019년도는 신청일 전 12개월의 소득이 최소 $5,00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순이익으로 잘못 계산해 신청했다며 상환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트루도 총리는 애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정이 불명확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급액 반환 요청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CRA는 지난해 말 44만 1,000명의 CRA 수혜자들에게 지급 적격성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후 공식 상환 기한을 정하거나 별다른 요구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CRA는 이번 성명을 통해 당초 상환 요청을 받았던 44만여 명 가운데 약 30만 명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 요청을 무효화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는 수혜자당 평균 $8,000, 총 $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CRA는 이에 더해 작년 말 부적격이라는 경고를 받은 후 일부 지원금을 상환한 약 6,500명에게 반환받은 지원금을 다시 제공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원금 환불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CRA는 오는 6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불될 지원금 규모는 약 $5,2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했거나 이미 반환을 마친 자영업자들은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CRA는 이번 CERB 반환건에 대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원금 지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CERB를 검증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원주민 아이들의 기숙학교로 사용됐던 건물 부지에서 215구의 어린이 유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캠롭스테 세케펜프 부족의 로잔느 카시미어 주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주말 지하 레이더 탐사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캠롭스 인디언 기숙학교 부지에서 어린이들의 유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캠롭스 원주민 사이에서 어린이의 유해가 학교 부지 밑에 묻혀 있을 거라고 믿어오긴 했지만 이 실체가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시미어 추장에 따르면 실종된 어린이들의 죽음은 지금까지 어떠한 문서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215구의 유해 중에는 심지어 3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어린이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학교 부지에 묻히게 됐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며 원주민 당국이 로얄 BC 박물관 측과 아이들의 죽음에 관련된 문서가 있는지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캠롭스 인디언 학교는 1890년 카톨릭 교회가 설립한 원주민 학교로 원주민 어린이들은 강제로 가족과 떨어져 이 기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1950년대 한때 500명 이상의 원주민 학생이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숙학교로서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오랫동안 박해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 전국에는 정부의 정책으로 원주민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기숙학교가 수없이 지어졌고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 TRC는 지금까지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사망한 4,100명이 넘는 원주민 어린이들의 신원을 확인해온 바 있습니다. 카시미어 주장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초기 단계이고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오래전 실종된 어린이 가족들의 가정이 이제라도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캐나다 정치권도 반응했습니다. 존 호건 비시주 수상은 28일 성명을 통해 특캠럽스 부족이 겪었던 비극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전했고 저스틴 트루도 총리도 이 소식으로 인해 캐나다의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달 전 화상회의 도중 실수로 나체를 공개한 하원 의원이 또다시 실수를 저질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방 하원 회의 도중 퀘벡 몬티악 지역구의 자유당 소속 윌 아모스 하원 의원의 일부 신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모스 의원은 사무실 책상에서 미팅에 참여하던 중 커피컵에 소변을 봤는데 그가 볼일을 보는 모습이 동료 의원 및 국회 직원들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 의원은 다음 날 성명을 통해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변을 봤다고 설명하며 순전히 실수이긴 했지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아모스 의원은 연방산업부의 정치 차관 자리를 잠시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모스 의원은 불과 6주 전이었던 지난 4월 중순에도 동료 의원들과의 회의 도중 알몸으로 화상회의에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아모스 의원이 컴퓨터 카메라가 작동 중인 것을 알지 못하고 속옷을 포함해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동료 의원들은 그의 나체를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 의원의 민감한 신체 일부분이 영상으로 공개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보수당 소속의 카렌 베키오 하원 의원은 아모스 의원이 평소에 어떠한 행동 방식을 갖고 사는지 알 것 같다며 자유당 정부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자유당의 마크 홀란드 원내총무는 의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한 업무 환경이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넬리 신 보수당 하원 의원은 지난 27일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토론에서 반아시아 인종차별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저스틴 트루도 총리에게 즉시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수당 측은 이날 캐나다 연구실의 기밀 자료가 중국 군부 과학자들에 의해 유출된 사안에 대해 총리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트루도 총리가 계속되는 질의를 회피하고 보수당이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화제를 전환하려는 의도를 비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설 중에 신 의원은 이번 기밀 정보 유출은 심각하며 강력한 대응을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트루도 총리는 놀랍게도 국가 안보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보수당이 인종차별을 촉진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암시하는 선동적인 주장을 통해 덮으려고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나아가 신 의원은 이러한 거짓된 발언을 함으로써 트루도 총리는 반아시아 인종차별을 대항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을 경시한 채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인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인종차별은 우리 모두 대항해야 하는 사회의 악이므로 트루도 총리는 더욱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자신의 무능함에서부터 관심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평생 인종차별을 겪어온 아시아계 캐나다 하원 의원으로서 인종차별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경시하는 총리의 무능함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신 의원은 토론이 끝난 후에도 앤서니 로타 국회의장을 통해 트루도 총리에게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넬리 신 의원의 연설 내용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